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조입니다. 자, BGM 머니 주말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T 미디어 계열사가 부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컨텐츠 비즈니스 행사에 총 출동했습니다. KT가 보유한 컨텐츠 역량을 전 세계에 선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박주영 기자가 직접 부산 현장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 400개 업체가 참여하는 콘텐츠 비즈니스 행사 부산 콘텐츠 마켓. 부산 백스코에 열린 이번 행사에 디지코 KT가 그룹 내 모든 미디어 계열사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KT 스튜디오 지니는 부산 콘텐츠 마켓을 통해 현재 올레TV, ENA 채널 및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구필수는 없다를 비롯해 굿잡 등의 신규 라인업을 선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바이어들과의 만남을 활용 오리지널 콘텐츠 홍보와 판매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구필수는 없다는 현재 시즌에서 1위, 넷플릭스에서 3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TV 시청률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넷플릭스에 동시 편성될 예정이고요. ENA에서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ENA라는 브랜드를 조금 올리고 KT 스튜디오 지니의 이름을 조금 더 알리고 싶은. 스카이TV는 방송 프로그램 공급과 콘텐츠 제작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ENA 브랜드 홍보와 함께 주력 판매 콘텐츠로 오리지널 예능을 선보였습니다. 스카이TV는 지난 5년간 다양한 오리지널 예능을 제작해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나는 솔로, 강철부대, 에로부부 등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던 프로그램들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또한 스카이TV의 새로운 브랜드인 ENA 채널을 세계 시장에 홍보하고 또 믿고 만날 수 있는 채널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KT알파는 그룹 내 콘텐츠 유통 및 올레TV와 시즌 편성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홍보 부스에서 올레TV가 제공하는 오픈 VOD 서비스 홍보에 나섰습니다. KT알파가 제공하는 오픈 VOD 서비스는 올레TV에 경쟁력 있는 중소 콘텐츠를 고객들에게 더 많이 제공해주기 위한 서비스고요. 저희는 이제 올레TV와 중소업체들과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중소업체들이 방문해서 서비스에 더 풍성한 서비스가 제공됐으면 하는. KT는 올해 원천 IP 확보부터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으로 이어지는 미디어 밸류 체인을 본격 가동하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그룹의 미디어 매출을 5조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동시에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는 꽉 좀 짜여진 사업 체계를 좀 바탕으로 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시기에 있고요. KT그룹이 저희 갖고 있는 미디어 밸류 체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다양한 콘텐츠 미디어 사업자들이랑 좀 협업을 해서 글로벌로 공동 진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좀 모색을 할 계획이고요. 한편 KT그룹은 올해 미래 계획을 발표하며 미디어 경쟁력 강화와 K 콘텐츠 육성, 콘텐츠 수급을 위해 총 8조 6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하이브리드 기술력에 있어선 장인을 넘어서 명인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을 받고 있는 완성차 업체가 있습니다. 작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 1위를 석권한 토요타입니다. 국내에선 노재팬,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라고 하죠. 이 영향으로 한동안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최근 들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운 준중형 SUV죠. 2022년형 라브4를 국내에서 선보였습니다. 자, 어떤 차일까요? 김홍모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토요타의 대표 SUV인 라브4를 타봤습니다. 지난 1994년 출시 이후 글로벌 누적 판매 대수 약 1200만 대를 기록한 라브4는 국내선 2009년 3세대 모델이 처음으로 소개됐는데요. 제가 탄 모델은 5.5세대로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면 푸른 빛깔의 음영이 장식된 토요타 로고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둔탁한 듯 듬직한 각진 외형의 모습입니다. 이런 외형은 두 개의 팔각형이 90도로 교차되는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충실히 따른 결과로 견고한 일체감을 줍니다. 자동차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전면부 그릴을 살펴보면 일자로 된 철판 몇 개를 길게 늘어뜨리고 그 철판의 펀칭 가위로 하나하나 뚫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릴이 전체적으로 3단으로 나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아래와 중간에 위치한 그릴은 뚫려 있는데요. 위쪽이 그릴은 디자인적으로 장식될 뿐 뚫려 있지 않은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라브4는 하이브리드 차인 만큼 정숙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렇게 주행 중 귀를 가만히 기울이면 엔진음과 같은 차체에서 나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고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소리, 뭐 주위 환경 소리 이런 게 굉장히 크게 들릴 정도로 정수성이 뛰어납니다. 기어노브 좌측에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다이얼이 큼지막하게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세 가지 종류로 노말, 에코,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요. 이 중 특히 스포츠 모드를 선택할 때는 폭발적인 가속 성능으로 전혀 다른 차를 모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최고 출력 222마력, 최대 토크 22.5kgm의 동력 성능을 발휘하는 라브4는 리터당 15.2km의 복합 연비를 자랑합니다. 여러가지 주행 성능을 시험하려고 엑셀과 브레이크를 마구 밟고 드라이브 모드를 자주 변경하는 등 40여 분간 실컷 달리고 확인한 연비는 리터당 17.1km로 공식 연비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 전체적인 인테리어 느낌은 아날로그 감성이 충만하다는 느낌인데요. 계기판을 살펴볼 경우 다양한 그림, 디자인들로 막 휘황찬란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익숙하고 가장 직관적인 느낌으로 숫자와 시계바늘로 이루어진 계기판입니다. 그리고 센터 패시아 디스플레이는 옛날 텔레비전을 보는 듯한 느낌인데요. 가운데 화면을 놔두고 좌우로 버튼들이 각자 있습니다. 얼핏 봤을 때는 버튼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 터치가 안 되겠거니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실제로 만져보면 터치 또한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아날로그 감성의 정점을 찍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30대 이상인 사람들은 모두 아는 기능이죠. 음악 CD를 넣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투입구가 있습니다. 차체 전면부에서 봤던 뚫려 있는 듯 보이지만 막혀있던 공간과 다르게 보조석에 있는 수납 공간을 살펴보면 이렇듯 물건을 놓을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좌석 손잡이가 라브4만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된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아래가 연결된 느낌이고 특히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 안쪽에 고무 재질과 함께 홈이 파여져 있어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춰 넓은 트렁크 적재 공간을 자랑하는데요. 뒷좌석 시트를 접으면 성인 남성이 눕고도 충분히 남을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막 달려도 헉소리가 나올 만큼 독보적인 연비 효율을 갖춘 도요타의 라브4가 국내에서도 그 인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팍스경제TV 김홍무입니다. 자, 이어서 비즈 초대석입니다. 오늘 이 기업입니다. NGS 유전체 분석 기업 지니너스가 최근 세계 최고 권위의 암 학회죠. 아스코에 참가해서 이 싱글셀 기술에 기반한 항암 백신의 초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암 조기 진단 상품의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신약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박웅량 대표를 김효선 기자가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필요한 유전자 진단 서비스 기술을 개발, 공급하고 있는 기업 지니너스. 특히 회사는 유전체를 통해 진단뿐 아니라 이를 통한 신약 개발까지 목표하며 유전자 기반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 가시적인 성과를 예고한 지니너스의 핵심 기술 박 대표에게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저희 지니너스는 삼성 유전체연구소에서 스핀오프했는데 총 12,000명의 데이터를 생산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해석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두 가지의 기술과 그다음에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은 지니너스가 유일한 경쟁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니너스가 현재 병원에서 필요한 유전체 진단 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의 그러한 유전체 진단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싱글셀 분석 기술, 한마디로 세포를 하나씩 유전체를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저희가 세리너스라는 상품으로 기존에 여러 연구자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제약사들이 약을 개발할 때 그런 분석하는 기술들을 사용해서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아스코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은 이런 싱글셀 기술에 기반해서 개인 맞춤
항암 백신을 만드는 기술에 대한 아주 초기 결과를 발표하는 것들입니다. 유전체가 실제로 환자 진단뿐만 아니라 약을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보여준 것들이고요. 이 기술들이 앞으로 향후 백신 개발뿐만 아니라 항암 신약을 개발하는데 충분히 활용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NGS 기반한 유전체 진단 시장은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반기에도 진단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시장이 더 확대되고 저희 지니너스의 매출도 저희가 목표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스코에서 발표하는 것들 중에 연구 결과는 논문으로 이제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스코 연구 결과를 논문을 발표하는 게 이제 하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논문 3편을 발표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조기 진단 관련된 기술인 거고요. 그래서 조기 진단에 대한 기술을 기반한 상품들이 하반기에는 출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면역항암 학회 등등에서 저희가 발표하고 참가하려고 합니다. 그때 저희가 좀 이런 치료용 면역항암 백신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유전체 기술과 그다음에 생물정보 분석 기술에 기반한 회사이고 미래는 저희 회사 이름처럼 지니너스, 우리의 유전체를 분석하는 것들이 다 필요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는 정밀료가 구현이 되는 거고 나라에서는 우리가 좀 더 건강히 살 수 있는 것들이고 회사는 이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저희 회사의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질환 중 하나가 척추 질환입니다. 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척추용 임플란트 개발 바이오 기업 LNK 바이오메드 강국남 본부장을 비즈 초대석에서 만났습니다. 척추용 임플란트를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 LNK 바이오메드. 20여 종에 이르는 제품들이 미국 FDA와 유럽 CE, 국내 식약처 인증 및 특허를 획득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최근엔 시장의 니즈를 파악한 척추용 임플란트 패스락 TM이 FDA 허가와 함께 미국 시장에 빠르게 진출했습니다. 강 본부장은 신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계기로 올해 회사가 빠르게 도약할 것이라고 자신했는데요. 그 자신감의 배경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저희 대표 제품들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최근에 FDA 승인을 받은 패슬락 TM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엑셀피스 XL, XTP, 엑셀피스 S 스크류랑 그리고 캐슬락 P 경추형 플레이트 제품이 있습니다. 특히 패슬락 TM은 올해 3월에 FDA 승인을 받고 미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최근에 첫 수출을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엑셀피스 XL 같은 경우는 메이저 회사들만 갖고 있는 측방형 익스펜더블 케이지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엑셀피스 XTP는 이게 좀 가장 중요한 제품인데요. 저희만이 독특하게 특허를 보유해서 커브형 케이지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어떤 회사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저희만 보유하고 있어서 저희가 가장 경쟁력 있게 바라보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품은 익스펜더블 제품으로 하이퍼 로더릭 20도까지 구현을 합니다. 보통 제품들이 0도, 8도, 12도, 15도까지 구현하는 제품들은 많은데 20도까지 구현하는 제품은 지금 현재 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3제품 정도가 있고 그 중에 한 제품이 저희 제품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봤을 때 익스펜더블 케이지가 적게는 하나에 5,000불, 이제 많게는 한 15,000불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공급가를 조금 낮춰서 퀄리티는 높이고 아주 리즈너블한 프라이스로 저희가 공급할 예상입니다. 미국은 저희가 타겟팅한 주요 병원 5개랑 그리고 대리점 한 30여 개로 늘려가지고 시장을 확대할 생각이고요. 한국은 올해 목표는 7월에 허가를 받아서 이제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종합병원에 런칭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남아는 저희가 이제 한국 시장에 먼저 진출을 하고 그걸 교도부로 이제 동남아에 진출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호주나 유럽 같은 경우는 저희가 CE 마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등록을 진행하면서 준비할 생각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규모는 18조 정도 구성이 돼 있고 주로 이제 미국 시장이 전체 시장의 한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략할 대상은 미국 대상이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미국 시장에 저희가 지금 새로 만든 익스펜더블 케이지가 속해 있는 케이지군은 한 1.7조 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예상치는 아마 2025년까지 50%의 점유율을 볼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패슬락 TM을 런치를 했고 제품들을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패슬락 TM의 미국 진출 그리고 남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측방형 익스펜더블 케이지인 엑셀피스 XL, XTP를 세계 글로벌 런치를 해서 한국 기업으로 최초로 글로벌 탑10에 드는 게 목표입니다. 카카오가 자사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관심사 기반으로 연결하는 카카오표 메타버스 카카오 유니버스를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서비스들이 집중해온 어떤 지인 간의 소통을 넘어서서 관심사 기반의 소통을 장려하겠다는 것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카오가 7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메타버스 방향성과 콘셉트를 공개했습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공개한 카카오 메타버스의 명칭은 카카오 유니버스. 다양한 카카오의 서비스들을 관심사 기반으로 연결하는 세상인데요. 이를 위해 카카오는 우선 관심사 중심으로 비지인 간 소통을 연결하는 오픈링크를 선보입니다. 오픈링크는 취미, 장소, 인물 등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이용자들이 모여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렇게 관심사로 연결된 세상을 카카오 유니버스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관심사는 오픈링크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오픈링크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기반의 서비스로 사람, 장소, 음악 등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이용자들이 모여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메신저 본연의 목적 외에도 카카오톡 안에서 다양한 즐길거리를 찾고 재미와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비목적성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추가합니다. 프로필 개편을 통해 캐릭터로 나를 표현하고 프로필에 방문한 친구들과 이모티콘 응원 메시지 등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더할 예정입니다. 이용자 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B2C2C 생태계도 구축합니다.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작한 콘텐츠로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오픈 채팅방 방장은 구독 모델을 적용해 정보 제공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브런치에 글을 쓰는 창작자도 콘텐츠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카카오 공동체와의 협업을 통해 텍스트 위주였던 카카오 서비스들을 이미지, 영상을 넘어 가상현실 영역까지 확대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메타버스 환경을 제시한다는 구상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 공동체의 모든 서비스들을 하나의 히어로로 보고 이를 카카오 유니버스라는 관심 기반의 관점으로 묶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카카오 하나로 세상의 모든 관심사가 연결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도전을 통해 비욘드 모바일, 비욘드 코리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5천만 대한민국을 넘어 50억 지구인의 우주통신 규약으로 나아가겠다는 포부입니다. 카카오가 내세우는 카카오 유니버스는 빠르면 올 연말부터 만나볼 수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국가유공자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주는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로 29년째로 지금까지 이들에게 총 2,137채의 새 집을 선물했습니다. 현장을 이정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20대 꽃다운 나이에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국가유공자 장원기 씨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20살 청운의 꿈을 품었던 청년은 어느새 칠순을 넘긴 노인이 되었고 그의 집 또한 여기저기 칠이 벗겨지고 갈라지는 등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노후화된 탓에 여름에는 무덥고 겨울이면 외풍으로 추위를 집에서 고스란히 느껴야 했던 장원기 씨는 다가올 장마철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천정에서 새어나는 빗물로 보수를 해야 했지만 넉넉지 못한 형편으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가의 공을 세우고도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주택업체들이 국가유공자들의 주택 무료 보수에 나선 것입니다. 유공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주면 감사하죠. 많이 진행돼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106개 주택건설업체가 참여한 이번 사업은 올해로 29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1994년 시작한 이래 총 2,137채의 집을 보수해왔습니다. 올해는 총 13억 원을 들여 노후주택 123채의 무료 보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에 보답하기 위해 주택업체들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낡은 주택을 보수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택업체들이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는 대한주택건설협회의 나눔 행보가 국가유공자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이정원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부터 선박까지 산업 현장 곳곳에서 무인 기술의 적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HD현대의 자율운항 전문 회사인 아비커스가 최근 자율운항 기술인 하이나스 2.0 기술을 대형 LNG 선박에 적용해 대양 횡단에 성공했습니다. 배석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대형 LNG 운반선이 바다를 가르며 나아갑니다. 지난달 1일 미국 남부 멕시코만 연안 인근에서 출발해 33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이달 초 충남 보령 LNG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총 운항거리는 2만 킬로미터. 중요한 건 이 중 절반인 1만 킬로미터 거리를 사람의 조종 없이 자율운항으로 항해했다는 점입니다. 자율운항은 HD현대의 자회사인 아비커스가 개발한 하이나스 2.0 기술로 이뤄졌습니다. 최적의 경로 탐색과 날씨, 파고 확인은 물론 속도 조절, 주변 선박 인식까지 선박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번 항해 기간의 충돌 위험도 100여 차례나 회피했습니다. 이번 자율운항 대항횡단은 최저도로를 안내하는 자율운항 1단계 기술을 넘어 실제로 선박을 움직이는 2단계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테스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고 대형 호선뿐만 아니라 소형 저보트용 자율운항 소선까지 고도화하여 지난해 6월에는 경상북도 포항 운하에서 국내 최초로 12인승 크루즈 선박의 완전 자율운항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아비커스가 하이나스 기술로 실제 선박의 자율운항을 선보인 첫 사례입니다. 하이나스는 개발 기간만 3년 넘게 소요됐습니다. 이젠 소형 선박부터 대형 선박까지 자율운항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겁니다. 조선 및 기자재 시장에서 자율운항 선박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HD현대도 향후 5년간 자율운항과 디지털 분야에 총 1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만큼 아비커스도 자율운항 기술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이번 사진들이 저와는 조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우리 아빠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부터는 물론 13대 8기종이 들어오면은 훨씬 더 범위가 늘어나거든요. 레인지라고 표현하는 운항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 목적지에 진출할 궤도고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또 길게 봤을 때는 도심 모빌리티 항공이 있죠. UAM에 진출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체험형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브랜드 경험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함입니다. 박지연 기자입니다. 경기 오산의 한 화장품 공장. 넓은 잔디밭 사이에 정원처럼 꾸며진 원료식물원부터 브랜드 제품의 생산 철학과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는 볼거리와 체험 요소가 가득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이 77년간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체험관 아모레 팩토리를 열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한 아모레퍼시픽의 제품 생산 철학과 생산 히스토리를 만나볼 수 있는 체험관입니다. 이곳은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제로 공장의 실제 모습을 일부 관람하실 수 있으십니다. 팩토리 스테이션에서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쓰이던 설비들과 함께 30일 이내에 생산된 신선한 화장품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팩토리 아카이브에서는 1945년 태평양 화학공업사로 시작한 설립 초기부터 설비 체제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 아모레퍼시픽의 생산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팩토리 워크에서는 VR 투어를 통해 제조, 포장, 물류 등 제품이 고객에게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총 18,200제곱미터 규모의 원료식물원에는 화장품, 데일리 뷰티 등의 원료로 쓰이는 식물 1,480여 종을 만날 수 있고요. 원료식물원 옆 아카이브 공간에서는 국내 최초 브랜드 화장품인 멜로디 크림부터 고 서성환 선대 회장이 1951년 일사후퇴 때 짐을 꾸려 부산 초량동에 내려간 이후 출시한 ABC 포마드, 설화수 전신인 1970년대 제품 산미 등 옛날에 출시된 제품들도 볼 수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이처럼 체험형 공간을 오픈한 것은 MZ세대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MZ세대는 단순히 체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SNS를 통해 체험한 것을 공유하는데 그 파급력이 매우 큰 편입니다. 체험형 마케팅의 효과가 남다른 이유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제품들이 소비자에게 도착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신뢰감도 더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요소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이곳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제품을 추구하는 아모레퍼시픽의 생산 역량을 이곳에서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체험관은 사전 예약 인원에 한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됩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